변상욱 대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상황들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옛날부터 철칙이 하나 있어요. 뭐요? 비리는 그냥 터져야지 덮었다가 터지면 더 크게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와대 정윤회 게이트가 있을 때 예. 문고리 3인방 십상시 얘기 나왔을 때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청와대 내부에 죄송합니다. 동조 움직임 다 적발해서 이때 처벌하겠다라고 처벌했으면 오늘날의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건 없어요. 그때 제대로 터뜨렸으면 뭐 대통령한테 누가 하야하라 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이렇게 집단 무력감에 빠질 이유가 좀 덜했을 텐데.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리는 덮어놨다가 숨겨놨다 터지면 더 크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놔야지 늦으면 끌어내려지는 거지 내려놓는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 7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렇게 국민적으로 커지는데 여러 가지 뭐 설들이 뭐 별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나올 때마다 일축 이게 아니라 속 시원히 먼저 털고 가자. 잠깐은 부끄러울 수 있어도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그렇죠.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뭐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7시간. 오늘 기자수첩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소식이 있던 날 그제 저녁이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한몫 단단히 거들었다고 열변을 토하셨어요. 기사님이요. 예. 여성 대통령인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미숙함과 국정의 난맥상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남성 후보인 트럼프를 도와서 당선에 이르게 했다. 믿으시나요? 사실은 이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오보라면서요.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했던 말은 오보입니다. 이건 한 네티즌이 트럼프 연설하는 사진에 이 발언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자막으로 합성해서 그냥 내보냈던 건데 이걸 짤이라고 부르죠. 이거 SNS에서 퍼지면서 일부 언론이 또 이걸 가져다가 보도를 하고 하면서 커진 거예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걸 왜 모든 언론이 믿고 모든 국민들이 믿었을까. 정말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 어쨌든 트럼프 당선자 분명한 건 여성 비하나 마초적인 행태가 계속 있었던 건 확실하고요. 그것 때문에 황당해했던 건데 근데 투표함 열었더니 결과가 뽑혔어요. 예,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단히 복잡한 정치, 사회적, 심리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라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총 득표수도 힐러리 클린턴이 훨씬 더 우세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우선 트럼프 후보를 흔들림 없이 지지했던 백인 남성들은 소수 인종이 떠오르는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여성 후보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문제죠. 경제가 나쁘면 경제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그걸 판단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찍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선이 흘러가야 하는데 타 인종에 대한 혐오나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의식 어떤 유권자의 표로 유도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성 혐오, 성차별이 선거 운동의 도구로 사용되고 여기에 백인 남성 유권자들이 움직인 거죠. 표를 줬고. 그래서 마초 유권자들이 마초 대통령을 뽑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고 아무튼 정치적 목적에 유리하다고 해서 감정적인 불만과 불안감을 차별과 혐오로 끌어들여서 이걸 표로 연결하는 건 정치적으로 옳지 못합니다.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 마초들이 지지받는 이런 흐름으로 사실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은 그렇다 쳐도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여성 유권자들이 지지한 건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미국 정치판에서는 여성끼리 싸움 붙이기를 갖다 가끔 작동시킵니다. 우리도 야당끼리 싸움 붙여서 여권인들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끼리 싸움 붙이기로 백인 남성 보수층이 이득을 얻는 행태는 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면 미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전혀 주지 않고 차별하던 시절 19세기 이때는 여성들은 전문학교 입학이나 고등교육이 금지돼 있었어요.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공무원도 아닌데 여성들은 다 금지였습니다. 그렇죠. 사유재산을 함부로 자기 걸로 갖고 있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 110년 전이죠. 1805년 그래서 전국 여성권리위원회가 정치적인 성차별을 없애자. 그리고 헌법을 바꾸자라고 청원운동을 벌이는데
이 운동이 결국 어떻게 갈라지느냐면 교묘하게 백인 여성에게 참정권과 평등한 권리를 주는 건 괜찮은데 그럼 흑인 여성도 줘야 되냐? 흑인 여성도 줘야 되냐? 흑인도 다 줘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이 여성 참정권 운동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여성운동 단체가 쪼개져요? 예, 그래서 80년 동안 서로 주도권을 놓고 싸우게 되죠. 그래요. 그러다가 80년 후에 다시 두 단체가 합쳐진 뒤에 함께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30년을 싸워서 1920년에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예, 이런 역사를 볼 때 여성에게 참정권을 달라고 한 110년을 외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정치권은 교묘하게 성차별, 인종차별을 버무려서 백인 여성 유권자를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빼내가는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백인 여성의 50%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치판에서 여성 혐오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걸 계속 여성 대통령의 실패, 여성 리더십의 약점으로 몰고 가는 세력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볼 일은 이거는 아닌데. 경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청취자 8820님도 우리나라의 유능한 여성 대권 주자들이 아주 손해를 보게 됐어요. 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여성 대통령에게 기대한 건 따로 있어요. 더 유연하고 더 국민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더 청렴할 거로 기대했는데 철저히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개인 인물의 문제지 그렇죠. 여성이어서 여성 리더십이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죠. 그렇게 몰고 가면 여성 혐오의 성격이 짙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행국께서 얘기하신 지구촌의 마초 권력자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그다음에 뭐 터키의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 필리핀이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들의 특성이 공통적인 게 강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마초 파시즘이 지구촌에 번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왜냐하면 전 세계가 오랫동안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속에서 사회적인 안정을 갈구하긴 갈구하는데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확 그냥 휘어잡았으면 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자꾸 원하다 보니까 이런 마초가 등장하고 마초가 또 파시즘으로 흐르고 이런 이제 우려가 전 지구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당선, 마초에 대한 지지 그 이면을 좀 분석해 주셨어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